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 재단이 자체 사업 수익을 제외하고 평택시에서 받는 출연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무처장님? 자체 사업 수익 제외하고요. 출연금만. 네, 49억 1,300만 원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적지 않은 예산이고 저희 7개 출연 기관 중에서 두 번째 순위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거죠.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각종 계약사무 입찰 관련한 예산 낭비를 이번 그 감사관 지적 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라고 이미 이제 감사관 지적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건이 있었는데 타당성 검토 보고 없이 진행하신 것들도 있었고 견적 단가보다 과다한 방영이 있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뭐 회수 조치도 있었고 각종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약 사무 관련해서 주의나 이런 시정 조치권이 다른 출자 출연 기관들보다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각 문화의 집과 재단 경영기획실 간의 사업 간 정산이나 내부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안 된 건이 있어갖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자료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요청을 드린다면 이번에는 자신 있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저 회계답 그 교육이라든가 또 그 회계 업무 처리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관련 검토를 잘 하고 또 지난번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보고 형식 같은 것도 좀 따로 좀 맞춰보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다시 정비하고 했습니다.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난 행감 때 본의원이 예. 요구했던 자료들 서로 안 맞았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같이 요청을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 있게 정리가 다 된 것을 주실 수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 그건 따로 감사관실에서 할 거고요. 네. 이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만 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기관 운영에 대한 신빙성이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기관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하긴 했지만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뒤로 노력을 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그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지적이 되고 꾸준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 수익보다는 출연금을 늘려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믿고 맡겨달라고 본 예산 때 자신 있게 포부를 밝히신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인가, 그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팽성 문화의 집이 주말에도 시설 관리도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뭐 이런 판단을 해라 결정해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소년 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시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시설을 운영하고 키워 나가야 할 현재 재단의 이 사무처장님들과 센터장님, 관장님들의 역량
대한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장에서 열정과 그 의욕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별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업무 분장이나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거나 열정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것들을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사무처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겪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전에 보수 체계나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한 뭐 그리고 그 추가 인원 필요성에 대한 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감사관 지적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년도 지적 사항들 그리고 직원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진행 사업들에 관련된 것 말고 그리고 기본 역량 강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재단의 기본적인 기본 사무나 행정력 개선에 대한 그 자체적인 것들 그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센터별로 나눠서 예, 부탁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없으셨다면 예.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선책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리고 답변 좀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자마자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이나 우리 기관장들한테 수없이 교육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어떤 게 좀 내라 계획서도 내고 계획서도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세웠죠. 그렇게 해서 직원 역량 강화도 좀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봐라 그런데 겨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저희 재단도 하고 그래서 업무 역량, 행정 역량 또 아이들과 하는 어떤 그 활동의 역량 이런 전문성의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지원하고 했는데 사실 실적은 정말 의원님 지적대로 근데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런 보고 자료나 우리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요. 지금은 행감의 내용으로만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적인 처리 부분, 예산의 낭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문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지. 그런 아이들과의 대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예. 좀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차후에 네네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후쿠 선장님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기저기 이제 좀 다니면서 들어서 익숙해져서 알게 된 이름입니다. 뭐 웬디, 피터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닉네임으로 거리감 없이 좀 잘 지내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했고 또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지만 팽성이라든지 북부 다른 이런 관장님들도 분명히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뭐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은 행정의 안정성과 빠른 사무 처리 제대로 잡기 위한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관장님들께에게도 항상 열정과 그 노력에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린 자료는 뭐 다음 주든 빠른 시간 안에 잘 검토하셔서 서로 협의 잘 해주셔갖고 계획 세워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영 의원님.
네, 준비하고 또 답변하시냐고 애쓰십니다. 그 조직 및 정원 현황을 2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르네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정원을 좀 취하고 이제 좀 긴박하게 자꾸 충원을 하고 이렇게 모집을 해도 또 와서 보니까 생각만큼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어울리고 또 특히 시설 관리직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또 청소년 지도사도 와서 보는 이런 급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재단이니까 믿고 이렇게 왔다가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직도 많고 또 그래서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맨날 직원 채용하다가 이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채용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절차에 맞춰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을 공고를 하고 해도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야도 있고요. 시설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여해도 일주일도 안 있다 이틀 있다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참 본인이 생각할 때 강도가 세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강도보다는 그러면 아마 뭐예요? 급여라든가 예 그러니까 강도가 세다는 건 급여가 좀 맞으면 참을 말도 하지만 내가 이 급여를 받고 이거를 해야 돼? 제가 묻는 바로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업무가 강도가 세다고 느끼는 거는 이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글쎄 하여튼 뭐 퇴직하면서 가서 갈 때도 뭐 이렇게 좀 말을 안 해요? 면담도 하고 좀 네.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요새 그 어떤 매너라고 할까 직장인들의 그런 것들이 그냥 그날로 네, 그냥 그만두고 뭐 그냥 그날 그럼 끝이? 예 그리고 이런 게 참 저도 좀 한심하고 그런데 좀 소통도 이렇게 그러면 이 인사를 담당하는 게 누구시죠? 경영이 경영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평소 때 어떤 소통 같은 건 없나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결혼이 좀 있는 게 네. 좀 저희가 충원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설 아까 지금 사무처장이 얘기했듯이 시설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그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는 분들인데 네.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일반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관제 업무 위주로 하는 걸로 네, 네. 판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저희 수련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본인이 뛰어야 되는 예, 거죠.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 급여 수준도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근데 상태고요. 채용 공고를 내고 이러면은 자기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채용 공고에 자세히 안 뜨나요? 예, 거기 직무 설명서라든지 이런 거에 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면접 과정이라든지 임용 전까지도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임용 전에도 직원 교육을 통해서도 네. 이러이러한 업무들도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겠다라고 또 이게 의지를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힘들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업무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 때니까 좀 이렇게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는 더 부족함을 느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런 좀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왜 여기를 지원하지 않으려는가 하는 어느 통계라든가 그런 빅데이터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사업이 아닌데 왜 여기 온 사람들이 떠나야만 하는가? 그럼 무엇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또 시와 어떤 걸 공조하고 협조를 구할 것인가에는 어떤 뚜렷한 매뉴얼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원래는 그 이제 그 단순 영선 업무 위주의 시설 관리자들만 채용을 하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기직화해서 운영을 이제 한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 이제 그냥 숙소 영선이라든지 뭐 미화 지원 이런 업무 단순 업무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설 관리자로서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영 사항을 저희가 채용 계획 수립 단계라든지 인력 운영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이직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그럼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쯤은 이 얘기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7대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계속 그 몇 년, 8년, 9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원인 파악이라는 게 돼 있어요. 원인을 제거해야만 이게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질문했을 때도 뭐 그냥 일반 상식 당연한 얘기지만 좀 더 면밀히 파고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안착할 수 있다. 아니면 그분들이 기간제라서 난 여기서 좀 일하다 가야 되는 불안정감 때문에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줘서 빅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는 준비 안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왜 이직을 하고 네, 그만두는가의 원인은 알아서 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봉 직급 체제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승진해도 6급에 뭐 5급으로 가도 1호봉 근무는 딴 데 15년씩 했는데 와서 1호봉 오니까 봉급은 그 호봉수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호봉을 인정하는 줄 알고 왔는데 뭐 전혀 아니고 그냥 전혀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어서 계속 그걸 이제 시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또 공모직화 시키고 정규직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이 하진 데이터를 않은 거죠. 하지 않은 거는 분명 맞아요. 지금 정규직 된 잘못입니다.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은 자기들이 여기서 뼈를 묻고 내가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거 불안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원인과 또 어떤 해결책인가는 구체적으로 적어서 주시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야지 그냥 이렇게 물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감사관에서 받아본 거는 이렇게 오기 싫어하는데 왜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죠?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는 감사관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있어 왔거든요.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네, 네, 저희가 네, 네. 뭐 채용에 대해서 뭐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거 저희가 좀 행정 절차상 좀 놓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좀 미적용했던 부분이 좀 지적을 받아서 그 뒤로는 다 개선을 했고요. 채용 절차라든지 인원 채용할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읽어서 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참조는 하세요. 이게 어쨌든 간에 출자 출연 기간에 채용 비리 비위 사실로 인해서 감사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온 자료니까 크던 작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참조는 하세요. 왜 우리가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뽑아야 되는데 절차와 그런 과정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됐다면 더더욱 우리 실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말으셔야 되죠. 예. 그리고 그 시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 이런 기회가 되던 때로 의원님들하고 별일 있을 때 자세히 적어 주셔서 의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청소년 쪽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경영실장님이나 또는 수련원장님이나 그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새내기 공무원들도 많이 그만둬요 요즘. 그 사람들이 적응하기까지 노력도 해줘야 돼요. 사회 처음 나온 사람 내 자식처럼 어떻게 고민이 될 수 있거나 또 어떻게 좀 더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채용한 사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게 문제일까 이런 파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고민이 서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오케스트라 이제 악기를 산다고 하셨어요? 다 사셨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지금 그 악기 사는 거는 경영기획실에서 지금 아마 준비 중이고요. 사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쓰던 악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던 악기는 지금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거를 보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기간에는 저희 센터에서 연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악기를 일부 수리를 해가지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용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일단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기초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초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악기를 제가 저번에 전수 조사를 해라고 그래서 해갖고 하고 이상은 없다고 지금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은 악기가 이제 오래돼서 어차피 교체는 하지만 수리를 하면 연습용으로든 네. 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제안한 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퇴직하신 분들도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할 때 내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악기를 사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활용하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래서 제가 그 악기를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그거는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희도 예, 예, 최소한 악기에 대한 활용도는 높여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 재단에 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 기대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 만큼 또 어른 같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지낸다는 게 또 쉬운 일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또 함께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평상시에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김영 의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방금 김혜영 의원님께서 꿈의 오케스트라 악기 관련한 의견 주셨는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고 버려지는 악기 없이 전수조사해서 고쳐 쓸 수 있는 악기는 쓰게 한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의견을 드렸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악기를 고쳐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 한 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 되었다면 그 꿈의 오케스트라가 졸업반으로 양성이 되고 또다시 다른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신규 아이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초반이 또다시 생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악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내가 나도 악기를 다룰 수 있구나. 경험이 돼야 되는구나. 그럴 때 그 악기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고쳐진 악기를. 네. 그래서 꾸준히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원팀 하나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아이들만 계속해서 악기를 지급해주고 이용해주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기회조차 박탈이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악기 재활용 문제하고 또 지금 그 단계별 뭐 아주 초보, 예. 중간 또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 다음 기수 이런 것들에서 회의 때 분명히 같이 논의를 해서 아마 원장님, 센터장님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일단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꿈의 향연이라고 하는 걸 해서요. 지금 현재 17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7회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도레미파를 모르는 아이들이 일단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급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연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작은 공연부터 조금 중공연, 그다음에 정기 공연까지를 이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는 초급 아이들 도레미파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악보 보는 연습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아이들 지속 가능한 아이들도 또 지속 가능한 대로 그 정기 그 협연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사실 실력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는 이유는 이제 뭐 입시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년보다는 지금 70명 사이즈였다가 지금 현재 46명 정도 사이즈라서 추가 모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어느 정도 양성 과정까지는 예, 우리가 시간이 지원을 조금 필요한 것 해주고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 입시라든지 이렇게 전문으로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네. 자기만의 악기를 자기 스스로 예. 자립을 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뭐 저희가 프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예. 또 김영 의원님의 취지처럼 버려지지 않고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은 많은 아이들이 또 활용을 해서 정말 도레미파를 배우면서 내가 악기에 꿈을 키울 수 있구나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악기가 더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이거 계속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계속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보고는 해주세요.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현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기가 작년까지는 10개 정도 됐었고요. 지금 한 7개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확보를 해 주셨지만 차년도로 이제 넘겨서 일단 예산은 좀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원래 이제 살려고 했던 악기가 아닌 거는 다시 더 많이 추가 구입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건 참고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꿈의 오케스트라의 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유정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수행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도 있고, 주변에 이제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아이들까지만 봐도 연주의 영역에 들어갈 정도, 오케스트라의 영역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까지 가기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꿈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면 신동이지 굉장히 네,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예전에 꿈의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이제 굉장히 분실도 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수선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구입한 학교들은 비치해서 쓰고 그 부분은 렌탈이 될 수 예, 있게 예. 집에서 얼마든지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있고. 연습용으로 쓴다든지 조금 그 저희가 이제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어떤 오케스트라의 운영에 묘를 좀 현실적인 잘- 운영은 상당히 힘들긴 해요. 네, 근데 네. 우리 예술 감독님들이 진짜 열정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7천만 원을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올해도 사실 예산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 기초학습이 필요한 아이들도 사실 선생님을 붙여줘야지만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고 봉사하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2,5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악보 보는 연습까지를 지금 그 나와서 해요. 그 아이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줌으로 해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면서 악기를 빌린 악기를 가지고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 꿈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만의 컬러를 잘 유지하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일반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으면 기본적으로 악기를 만져야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한다 할 때는 객원이 또 붙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로 순수하게 이게 진행이 돼서 어떤 그 경지에 오르는 것까지 저희가 기대하지 않을 테니 아이들에게 정말 꿈을 주는 오케스트라가 네. 되면 된다. 예, 예. 네. 예, 유정아 의원님.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의 오케스트라의 근본적인 사업 목적 취지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프로까지 등급의 양성이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에 접근을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미들이
뭐 금방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가야지 협연할 때 즐거움도 느끼지만 협연 과정 전에 독주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독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의 경험까지 가져갈 때 또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작 지점에서 아 내가 그래도 바이올린으로 고향의 봄까지만 해도 나는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저는 좀 만족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그 기초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또 개발해서 그런 예, 재능이 예, 있는지 여부를 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네, 네. 그런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리아시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재단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좀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전 관련된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설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양적 팽창, 질적 성장 이런 거를 쭉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에 차진 않으시지만 어쨌거나 성장들이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프로그램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제 안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집 원장님들께도 운영하시면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고요. 좀 준비해 주시는 중에 저는 문화센터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센터 몇 년 됐죠? 21년입니다. 지하가 지금 리모델링을 예, 하고 있죠. 어떤 시설이 리모델링 되고 있죠? 지금 지하 리모델링 하는 거는 동아리 공간들이 좀 부족해서요. 일부는 동아리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드럼이나 악기 연습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들을 좀 세팅을 하고요. 나머지는 좀 카페형 청소년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 리모델링 되면서 안전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공간은 우선은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이미 착공이 돼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진 못하고요. 지하 내에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네. 될까요? 근데 예. 지하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만이 문제가 아니고 1층도 문제, 2층도 문제, 3층은 뭐 저희가 했지만 또 문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4층이 문제 이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서 안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순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살이 되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리스트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막 20여 가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작게는 뭐 8천만 원에서부터 뭐 1억까지도 있는 그 보수할 수 있는 보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시설 안전이 1순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 단계별로 저희 노후된 시설이라서요. 대부분은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노후 시설이라서 내구 연한이 5년에서 7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교체가 이제 필요한데 그냥 정기 검사를 하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데 이 속까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전기면 전기, 뭐 그 전문가들의 진단을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층 강당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네. 살짝 이제 구부러져서 네. 약간 처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네, 노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저도 지난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4층 중앙정원 구조상 이게 3층으로의 하중이 좀 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면서 초반에 건설이 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다 역학적으로 그 준비가 돼서 건물이 올라갔겠지만 한 20년 지나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전기뿐만 아니라 외벽부터 시작해서 어디선가는 물이 새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1층에 천장이 약간 내려앉는 부분은 어디선가 이제 하중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 문제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좀 용역을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어떠신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급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생겼고요. 안전이 1순위인데 사실 저희 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진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밀하게 단계별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1차 년도에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2차 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뭐 차기별로 이렇게 간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단계별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이 이제 예산에 따라서 조금만 보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설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역시 청소년 그 학부모로서 이렇게 찬찬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1층 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1층 강당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뭐 시의 형편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선순위 면에서는 저는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불악산 산림체험장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5분 모두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시설 안전부터 시작해서 체험하시는 분들, 체험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직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설 안전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제 안전의 문제인데 공무직이라는 직책이 다소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불악산 산림체험장의 안전을 담당해 주시는 분 모두 다 공무직으로 있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요? 예, 산림체험장은 저희가 처음 2018년도에 위탁을 받을 때는 좀 기간제 근무자들이었습니다. 공원과로부터 이제 제가 위탁받을 때 이제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정규직화하는 이제 전환심의위원회를 정해서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은 못 시켰고요. 공무직이라는 정규직으로 정규직 그 그룹 안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는 저희 이제 일반직 5, 6급 상당으로 지금 거의 급여는 동일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과 똑같이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혜택도 거의 동일하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시의 집행부에서도 계속 협조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거는 솔직히 거기서 현장에서 다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목 시설에다가 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육안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안전 진단을 받으면 지금 뭐 이번에도 결론이 났지만 이지 코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문 안전 기관에 저희가 매월 1회에서 2회씩 안전 점검은 받고 있는데요. 자체에서도 안전 기준에 잘 맞춰서 일일 점검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좀 계속 가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지금 팀장이 그 산림 레포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잘 수립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더 보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셔서 채용의 문제를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시설관리 인원이 여기도 이제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오셔 직접 관리를 하고 현장을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직 물론 이제 정규직의 체계 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좀 더 안정적인 특히 이제 안전시설 관련된 분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센터의 시설관리직의 이 채용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 지금 현안이긴 조금씩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안이긴 합니다. 현안이긴 한데요. 우선 시설이 좀 안전하게 특히 이제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잘 관리가 되려면 우선은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적당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좀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아무튼 원하는 바는 안정적으로 저희 센터를 내 집같이 잘 관리해주고 노후된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펴주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문화의 집 관장님들 북부청소년 문화의 집은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안중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팽성은 기관 안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도 말씀을 주시기 있어서 마이크를 켜신 것 같습니다. 팽성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네, 팽성은 이제 연도가 90년도 5월 18일 날 이제 건물이 개관되었고요. 2000년도에서 현재 그 시설 보수 과정은 종합 수련원 시설 종합 평가에 지적받은 사항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현재 그 벽지 리모델링 교체권이 이제 4천만 원 현재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제 저희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설 관리를 할 부분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시는 전문으로 선생님이 계시진 않으신 거잖아요. 세 곳 다 문화의 집이. 네, 그래서 의원님 그 이번에 저희 경영기획실에다가 시설 좀 전체 시설을 좀 기획하고 점검하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운영하고 이 매뉴얼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직원을 지금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도 이제 적극적으로 관장님들도 거기 업무에서 좀 내려놓고 그 직원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단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매뉴얼을 만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뚝딱뚝딱 고쳐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시니까 좀 다양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화의 집 문화센터장님이나 이제 문화의 집 원장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좀 저희 행감 목록에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 고도화 문제인데요. 저는 고도화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꿈의 오케스트라랑은 약간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3층에 시설 보강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선생님? 17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하는 15억 정도인데 조금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이제 그 센터에 VR 시스템도 들어오고 목공 체험도 들어오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들어오고 근데 시설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나요? 지금 현재는 자유학기제 중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전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 지도자들의 한계가 좀 있어서요. 그 매니지먼트를 좀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실어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공 체험 같은 예, 경우에는 목공 어떻게 체험도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고요. 네. 예, 목공 체험 같은 경우에도 그 기계를 다루거나 뭐 이러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그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미래 성장 프로젝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진로 활동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관이 이제 폐쇄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또 저희가 미래 성장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사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VR이라든가 AI라든가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그 정책에도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해야 되고 이미 이제 국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의 역량 플러스 그다음에 시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의 집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네. 가지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 비회 문제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제 문화센터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골라서 한번 와서 운영해보고 목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와서 돔 한번 만들어보고 뭐 의자 한번 만들어보고 뭐 비누 만들기 하고 뭐 그 음식 만드는 데에서 빵 한번 만들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와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나의 적성이 이게 맞나? 오목도마 한번 만들어 사포질하고 이렇게 뭐 박스 하나 만들어서 목공 해보니까 아 이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 어느 정도는 본인의 능력이 빌드업 될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목공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단순히 도마 하나 만들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 혼자 본인이 설계도 해보고 설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CAD도 배워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역학에 대한 고민도 같이 친구들과 하고 선생님과 같이 고민해서 의자를 앉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안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종류도 알아보고 기계도 써보고 하는 이런 한 6개월 과정, 한 1년 과정이 조금 특화된 과정들이 있어 주어야 중학교 친구들이 들어와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들어와서 본인 적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또 모여서 나는 한번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들도 해볼 수 있고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나 이제 행정에서 조금 도와줘서 어디에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까지 가주어야 청년들이 이게 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목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음식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에서 만드는 오늘은 고로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뭔가를 나는 이건 해볼 수 있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라는 과정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너무 좋은 의견을 세밀하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성장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이고 또 아이들이 언제든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만 모시는 이제 강사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공할 수 있는 이제 활동의 내용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청터꿈터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의 전문인들이 좀 같이 협업을 해주는 것이 저희 청소년들이 진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앞으로 충분히 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자가 4차원 주머니라고 4차원 그 뭐죠, 뭐 3D 프린터로 뭐도 뽑고 막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에 가보니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연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넘을 수 없는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조금 저는 좀 필요하다, 저희 센터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저희 센터에 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또 네. 정말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고민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최고의 화두였고 저의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무공산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무슨 일회성 원데이 활동이라도 동아리를 만들어줘라.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은 못해도 그럼 동아리를 만들면 니들끼리 와서 이거를 좋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고민도 내고, 정말 이게 진로라는 게 그거 한번 처음 했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나의 MBTI는 뭐고 좀 종합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봐라.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지금 현상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프로그램의 고도화라든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 시설의 안정화, 또 우리 재단의 조직화, 어떤 안정,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간 고민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중장기 계획에 국가 정책하고 이번에 우리 재단 중장기 계획이 이제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국가 정책하고 우리 시 정책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 주신 말씀, 또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 또 우리 직원들의 고민,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잘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차분차분. 제가 이 고민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청소년들 진로 박람회 이런 데 가면 부수 쫙 설치돼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재단에서 진행한 건 아니지만 팜플렛 줍니다. 팜플렛 주고 뭐 써서 이렇게 막 붙여보기도 하고요. 뭐 옷 같은 거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제 딸이 여기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막 멋있어요, 이러면 이 소방관의 본질을 알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가서 해요 하는데 가서 걔 하고 아유 재밌네, 그냥 미용사가 돼야겠어, 이게 본질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겁니다. 예, 직업 체험의 본질인가.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 이 진로 체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이 되고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다 대책을 한 번에 다 바꾸실 수 없다라면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도 네. 뭐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꿈터 행사 진행하는데 체육관에서 농구 대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업에 치이고 학교 끝나면 어른들한테 치이고 해서 체육 공간 많이 없을 텐데, 그 학교 간 경쟁도 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 차원이나 문화의 집 단체 같이 해서 이렇게 뭐 농구 프로그램, 풋살 프로그램, 풋살 경기 대회, 그래서 청소년의 뭐 체전 같은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체제가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평택에 있는 청소년들 전체가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뭐 대회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길거리 농구 대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계획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면요. 네. 지난번 농구 대회 때 우리 이종원 부위원장님 오셔서 아이들 격려해주고
슛도 한번 날려보시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유감인데 거기서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시장님도 주셔서요. 또 센터님하고 즉각 상의해서 또 그 국장님도 말씀 주시고 해서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문화의 집 권역별로 하고 좀 축제 형태로 지금 의원님 주신 그런 형태로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말씀이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시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있고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위기 청소년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가 저희 이제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없습니다만 스마트폰 의존이 좀 많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드림마을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기 유형별로 이제 지원 기관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고 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들이 청소년 재단에도 있고 청소년 시청이 관할하는 데도 있고 또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회의체나 이런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 뭐 공식적인 구조는 현재는 없고요. 그 이제 또 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거는 전체 다 재단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행정의 효율이나 또 어떤 전달 체계나 또 목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재단을 만들게 하고 있는데 평택은 와보니까 이렇게 또 몇 군데가 이렇게 민간한테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임을 할 때 재단이 좀 주축적으로 하고 그래야 재단 역할인데 재단이 그냥 이 시설 관리 운영하는 거 뭐 정책을 좀 얘기해도 뭐 재단에서 뭐 이게 다 녹화되는 거 재단에서 뭐 신경 쓰느냐 그러고 재단의 고유한 역할들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지금 의원님 주신 그런 청소년계를 전체 아우르고 같이 모이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 단체협의회라고 이렇게 이제 아직 저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됐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게 시간 되는 기관장님들 나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 소통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고 또 특히 저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뭐 어떤 좀 뭐 이런 여건입니다. 네. 뭐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정책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체들, 기관들 그리고 경찰, 뭐 소방 그리고 학교들까지 다 연계된 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연대 구조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기초적으로라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의회도 받아서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그냥 의원님 주신 말씀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큰 고민이었지만은 우리 조례에 평택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는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고민들, 교육, 뭐 보호를 위한 경찰, 민간, 전문가, 학교, 또 청소년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또 집행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직 체계는 아마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이렇게 무난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장님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짧게 한 마디씩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리인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일단 그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통합지원 위기청소년 관련 통합지원 청소년 안전망이 그 상담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 연계기관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 청소년재단 시설도 들어가 있어서 그 시설 내에서 별도로 또 다른 그 협의체를 만들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처장님의 말씀이었다고 다시 한번 보충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인력난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안 하시면서 4명 중에 1명이 결혼인 상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세 분이 그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까지. 네. 그래서 어떤 기관장의 역할도 해내야 하고 또 실무자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재단 내에서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지금 버텨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프로그램별로 청소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별로 아이들에게 다내기성 프로그램을 저희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진로 탐색도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의 적성도 파악하기에는 4회기에서 총 8회기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다 운영하기에는 강사비 부분에서 좀 여유롭지 못합니다. 시간당 35,000원씩 책정돼 있는 부분이 다소 좀 강사님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중청소년 문화예술입니다. 그 저희도 그 강사비 문제는 뭐 다 똑같은 부분이라서 생략하고요. 저 안중은 좀 서부 지역 특성상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농촌과 어촌이 함께 있는 지구인데요. 청북, 오성, 뭐 안중, 포승, 현덕을 저희 안중 청소년 문화예술에서 다 관할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버거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활동하는 친구들은 안중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방문하는 그 청소년들이 솔직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에 서부 청소년 센터가 신축될 예정인데요. 그 신축이 되게 된다면 혹시 그 권역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들이 좀 조성이 됐으면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팽성에 있는 청소년 인구가 3,502명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청소년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아까 최진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봉사 동아리도 있고 유기 동물에 관련된 동아리도 있고 대학생들을 따로 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동아리도 있는데 이제 전문적인 강사가 부족해서 저희 직접 익혀서 거기에 대한 자격증 따고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프로그램의 강사료 부분도 어렵고 일단은 아까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린다면은 저희가 있는 공무직 직원분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비어 있는 일반직 자리가 나면은 거기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직 자리가 그분이 합격을 하신다면은 공무직 자리가 또 비어지고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뭐 2개월의 또 채용 과정이 있으니까는 또 비워지면은 또 3명으로 다시 운영을 하다가 채워질 때쯤에 이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순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공무직 선생님들은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버티는 부분이 있다가 오래 버티신 분들은 정말 오래 버티시는데 자기가 채용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여기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공무직 자체도 버리고 나가시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뭐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력 운영, 그 인력의 확보 그리고 운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이 이제 호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국한되어 있는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 좋겠다에 대한 것까지 용역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 재단의 선생님들의 조금 더 윤택한 복지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구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청취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무처장님께서 원래 들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서 이것들을 다 담아서 업무 역량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의 장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잊고 계실까봐 싶어서 사실 이 자리가 업무보고 청취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근데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신 것이니까 저희 최준구 의원님께서는요. 재단이 잊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제가 거수를 했습니다. 계약 22년도 교부액 대비해서 39.9% 출연금을 증가해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고 예산 낭비 지적사항, 채용 문제 지적되었다고 좀 전에 김혜영 의원님이나 최재형 의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필요 사항에 대해서만 계속 빠르게 아주 잘 답변하셨어요. 준비하셨다는 듯이. 청소년문화센터장님 특히 대본 준비하셨다는 듯이 너무 잘 답변을 하셔갖고요. 당연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거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방금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요청을 하셔갖고요. 저희한테 요구하러 오신 자리 아니잖아요. 예산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와 책임에 대한 인지도 좀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고 나서 예산 요청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준비하신 것처럼 하셔갖고 제가 보다 지금 말씀을 더 이거 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최준구 의원님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으세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근거 자료도 없이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사실 좀 대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도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전문가가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한 관리나 그럼 그동안에는 꾸준한 관리나 진단을 전혀 못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근거 자료 없이 자꾸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도 조사해 보면 이럴 겁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문제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당자세요? 예? 지금 조경이나 식재 관리 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문화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제가 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무 이야기는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제가 나무 육안으로만 확인이 그러니까 확인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서 확인을 해서 그런 거를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 산림체험장 같은 경우는 나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연중에 계속 나무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소요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까는 예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받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시설 개선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그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고 다들 지치는 관계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화하시는 그 중에 이야기들을 듣다가 그럼 이 비용이 37억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총 100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비용부터 시작하면 114억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 지금 건립 비용을 제외하면 보수공사 비용 관련해서 유지보수 37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보수라는 개념은 안전을 포함한 거거든요.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근데 자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럼 이 예산들은 무의미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요청을 자꾸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하 리모델링도 하고 3층 리모델링도 하고 있어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발견이 자꾸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아 예. 다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사항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입 다물고 계시다가 요청건에 대해서만 너무 자신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예산 낭비건, 계약 발주건에 대한 것이 연결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도 아니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적 사항이 있었고 계약 발주건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연결지어서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이 세워서 해드린다고 한들 또다시 낭비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저게 관리가 잘 되는 것인가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러 가지 요청건에 대한 거 뭐 육안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오래돼서 속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성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된 운용 예산에 대한 관리 지적사항들 개선하시고 함께 제시와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들 잘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